제가 개인 사업자 처음 내려고 할 때 너무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가 도대체 뭔지, 둘 중에 뭐가 좋은 건지,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맞을지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게 맞을지, 사무실을 꼭 계약해야만 하는 건지 그냥 내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게 너무 헷갈리더란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시작해보자니 괜히 잘 모르고 시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까봐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왕초보분들을 위해 사업장 계약부터 사업자 등록 완료 후 꼭 해야 되는 것까지 모두 정리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업장 계약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막 사무실을 구하려면 비싸니까 그냥 공유 오피스를 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공유 오피스로 하면은 한 달에 2만원, 3만원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또 이 과정도 너무 번거롭고 난 그냥 집에서 사업자를 내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자 코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코드인 통신 판매업이라든가 만약 유튜버 사업자 코드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든가. 그런데 이제 이것도 경우의 수가 나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거든요. 일단 보통 내 소유의 집에 살고 있다면 별도 서류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부 세무서는 이 부동산 사용 승낙서라는 거를 내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그냥 어차피 내 집이니까 내가 그냥 써가지고 내가 사인하면 되는 거라서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집이다 그러면은 무상임대차 계약서란 걸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임대인은 여러분 부모님이 되겠죠. 임차인은 여러분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사인, 여러분 사인 이렇게 찍어가지고서는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월세 집이다. 이 경우에는 사실 사업자 등록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때는 이제 집주인한테 전대동의서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대라는 게 뭐냐면 임차인이 자신이 계약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전대동의서 작성해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보통 힘드니까 그냥 공유 오피스 요거 한 달에 2만원이면 되거든요. 요거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사업장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제 여러분이 또 세 가지 고민거리가 생겨요. 일단 개인 사업자로 할 거냐 법인 사업자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로 할 거냐 일반과세자로 할 거냐, 마지막으로 이제 과세사업자냐 면세사업자냐.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면 일단 개인이냐 법인이냐, 보통은 개인 사업자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훨씬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횟수가 1년에 1회 혹은 2회로 되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운영하기 편리하다. 대신에 단점이 있죠.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옆에 종합소득세 표가 보면은 요게 개인 사업자의 세율이고 법인 사업자의 세율표를 보시면은 훨씬 더 낮은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이제 법인 사업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이 낮은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인이시라면 사업으로 얼마를 벌어도 이건 법인이 번 돈이지 내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 걸릴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 법인 사업자의 단점은 오픈하는 게 힘듭니다. 사업자를 내기 전에 법인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인 등기를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귀찮고 법무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맡기려면은 수수료가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금 처리가 훨씬 까다로워져요. 일단 법인을 세웠으면 무조건 세무사한테 기장이란 걸 바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법인이 쓴 돈의 내용, 번 돈의 내역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에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전적인 부담이 들죠. 그리고 부가세 신고도 1년에 4번을 해줘야 돼요. 거기다가 법인 통장 만들고 법인 카드 만들고 이런 절차들이 이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보통은 개인으로 하실 거니까 개인으로 하셨다 치고, 개인으로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또 고민이 되는 게 간이가세자냐 일반가세자냐예요. 그래서 이 간이가세자는 뭐냐, 연매출이 1억 8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간이가세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연매출이 1억 800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반과세자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간이가세가 불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이런 데에서 오픈을 하면은 일반 과세자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면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인데 원하면은 일반 과세자로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미치겠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둘 중에 뭐가 좋은데 나한테 선택지를 주니까 내가 더 좋은 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세금을 덜 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부가세라고 판매한 금액의 10%를 나라에다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그걸 안 내거나 아니면 조금 덜 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라면은 부가세 10%를 아예 안 내고요. 연매출이 4,8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 사이라면은 부가세를 2%에서 4% 정도 내요. 두 번째로 이제 부가세 신고도 더 조금 해요. 이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2번 하거든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 간이과세자 단점도 있죠. 뭐냐면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급을 못 해요. 이 세금 계산서가 뭐냐면 약간 기업들끼리 주고받는 영수증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카드 결제를 하거나 이러면 영수증이 다 나오지만 기업끼리는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경우에 내가 계좌이체를 했지만 이렇게 서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거를 증빙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세금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거든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 영수증밖에 발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로 기업들이랑 거래를 할 것 같아. 그 경우에는 여러분의 고객인 기업이 이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요청할 경우가 많겠죠. 그때 간이과세자라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못 주면은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고객이 많은 분들은 보통 일반 과세자로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과세자의 장점은 뭘까요? 방금 말했다시피 일단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가능해요. 이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여러분이 막 사업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위해서 쓴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에서 번 돈은 별로 없어.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은 이때 차액이 900만 원 손해를 봤잖아요. 이 900만 원의 10% 정도를 여러분이 나라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게 부가세 환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사실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 부가세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기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 그래서 막 초기에 막 인테리어하고 이러느라고 1억 원이 들 것 같아. 그런데 이번 연도에 벌 수 있는 돈은 1억 원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10%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나라로부터 일반 과세자로 진행하시는 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 해야 돼요. 간이과세자는 한 번만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가세 신고 대행이 보통 뭐 5만 원에서 8만 원 하거든요. 세무사분한테 맡기면. 그러니까 돈도 좀 더 드는 거죠. 귀찮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일반 과세자는 장부 작성이 필수예요. 그래서 장부를 뭐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세무사분한테 작성해달라고 맡겨도 되는데 보통은 세무사분에 맡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부가적인 돈이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픈하는 대부분의 사업체는 과세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면세사업자는 뭐냐? 뭐 병원, 뭐 학원, 뭐 임대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면세사업자거든요. 뭐 출판사 이런 거. 근데 이 면세가 그 세금을 아예 안 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부가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 부가세를. 그렇기 때문에 뭐 과세다 면세다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를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사업자 등록 인터넷으로 어떻게 등록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제가 또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까지 잘 마무리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은행에 가셔야 돼요. 은행에 가서 사업용 계좌랑 뭐 카드랑 그리고 공인인증서 이것들을 이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만드세요. 이게 법인 사업자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라면 사실 사업용 계좌 따로 안 만들고 그냥 내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아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연매출이 7,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서 홈택스에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미리 만들어두는 게 훨씬 나으셔요. 이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 사업자라면 굳이 발급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자기가 쓰고 있는 개인 카드도 홈택스에다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개인용 카드가 더 혜택 같은 게 좋으니까 굳이 발급 안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인인증서 이거는 꼭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반 과세자라면 2개를 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범용 공인인증서랑 세금계산서 인증서 이 2개를 발급 받으셔야 되고 간이과세자라면은 그냥 범용 공인인증서만 받으시면 되겠죠. 어차피 세금계산서를 못 주니까. 근데 이게 이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할 때 막 11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4,400원짜리 있어요. 그걸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은행까지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홈택스에 또 몇 가지 정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홈택스에다가 아까 얘기한 이 사업용 계좌랑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계좌를 등록을 안 하면은 연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이 될 때부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용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두세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용 카드 등록을 안 하면 나중에 막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무조사 같은 거 검사할 때 막 빡세게 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사업용 카드는 등록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입니다. 이것도 홈택스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업종들은 그냥 의무 발행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하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홈택스에다가 바로 이렇게 검색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빌고요. 이런 뭐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 이런 거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영상 하나 찍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사업장을 계약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개인 사업자의 간이가세자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일반적인 경우 해당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은행 가셔가지고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하시고 카드는 개인 사업자면 굳이 안 만들어도 되고 공인인증서도 발급을 받으셔라.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홈택스에 가서 이 사업용 계좌랑 사업자용 카드, 개인 카드여도 상관없으니까 등록을 하시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까지 홈택스에서 등록을 하셔라. 이렇게 정리 드리고요. 제가 처음 사업자 등록하려고 할 때 너무 헷갈리고 어려웠어요. 제가 뭐 직장인이었으니까 맨날 연말정산만 받아왔지 뭐 세금 관련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감이 도저히 안 잡히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용어도 많고. 근데 하지만 막상 하나씩 해보다 보니까 또 금방 의외로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어떻게든 일단 시작을 하면은 해결이 된다. 우리가 막 지식이 완벽한 채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작해보고 뭐 좀 틀리면은 조금 고치고 이러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면은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뭐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부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도움되는 영상 꾸준히 올리려고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